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슬슬 부동산 시장에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담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재개발 뉴타운서 풀리는 지역이 늘어난다, 혹은 재건축 훈풍이 다시금 불어오는 지역이 부상하고 있다, 또는 어떤 쪽에 부동산이 좀 급부상하면서 새로운 이슈가 점화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이슈를 들으시면서 뭔가 내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가만히만 계셨다면 이제는 움직일 때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고민, 오늘도 저희가 가이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 확인해 보면서 팁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전화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우리 또 문자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울전화 02-545-7988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또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 주실 분은요, SN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대표님, 지난주에 아파트 값이 오름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 드디어 시장에서도 봄바람이 불어오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네. 방송을 통해서 드린 적이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이유가 재건축 아파트 가격에서 좀 비추가 됐더라고요. 네. 최근 다시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이면서 주택시장이 견인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관련해서 간단하게 전망 좀 들어볼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뉴스 발표, 언론에서 이제 발표가 많았죠. 그래서 아파트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폭이 좀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11.3, 우리가 작년 11.3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조금 관망세로 가고, 또 거래량은 조금 줄어들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보합 상태를 유지하고 약보합 상태를 갔죠. 이런 어떤 흐름들이 이어가는 가운데서 한 3개월 정도 이 조정 국면을 좀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지금 올해부터 또 올해 연말로도 돼 있는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시장의 어떤 흐름을 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런 어떤 좀 주제가 지금 던져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금 재건축 단지들, 과거부터 인기를 끌었던 개포라든가 개포 1단지, 4단지, 또 반포 같은 경우 또 반포 주공 1단지 이런 단지, 또 강동권에서는 둔촌 주공, 또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왔죠. 잠실의 5단지가 또 50층 허가 또 뉴스가 발표되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재건축 시장에서 다시 또 거래량이 좀 늘고, 또 가격이 하락했던 이런 저가 매물들이 또 소진이 되면서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폭을 좀 키워왔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 그렇게 속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재건축 단지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대상이 되는지, 또 대상이 되지 않는 단지의 희비가 많이 좀 엇갈릴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한다, 이런 건 좀 어려워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지금 단기적인 어떤 급상승, 최근 2년간 가격 상승면에 대한 피로감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대내외적으로 또 지금 많이 알다시피 불확실성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면에 우리 국내 정치도 그렇고, 또 경제면에서 또 해외, 미국 어떤 여러 가지 금리, 여러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내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속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사업 속도가 좀 빠른 재건축 지역이 어느 정도 거래량을 좀 받쳐준다면 시장 자체는 보합 내지는 약간 우상향의 어떤 지표를 그리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조금은 좀 지켜볼 만한 어떤 장세지 않나. 아무래도 하락 여건보다는 좀 재건축 속도가 빠른 지역들은 약간의 상승폭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관련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확 돌아섰다라고 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조금 더 봄이 오기를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을 드리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첫 번째로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네, 송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 46평 네.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전세 매수하시려고요? 끼고 이렇게 네. 네네네 전세 끼고 이렇게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데 네. 얼마나 큰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몇 평형 생각하세요? 46평. 46평형이요? 네. 지금 갭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송파 고금동 일지 현대아파트 갭 투자 괜찮은지 체크해 볼게요. 대표님 어떻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재건축을 보고 지금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투자 목적이라고면. 자, 46평 시세는 좀 알아보셨나요? 네? 좀 시세는 아세요? 네, 시세 알아보고 있어요. 네, 지금 뭐 9억대 한 초중반 정도 가나요? 40평대. 그 정도는 가죠? 네, 그 정도 예,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은 상승을 했어요. 작년, 네. 예, 뭐 아시다시피 뭐 지금 안전진단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통과를 했고 좀 기대감도 있고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조금 소폭 상승한 상태인데 인근 지역에 비하면은 아직은 가격은 조금 그렇게 상당히 좀 많이 오른 가격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 네네네. 예, 그래서 결론부터 지금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하는 건 좀 나쁘지 않은데 네. 좀 매수 시점은 조금 좀 약간 좀 기다려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이런 결론을 드리고, 지금 어쨌든 매수하는 시점은 좀 하반기 이후나 내년 상반기 정도, 요 정도로 한번 보시고, 일단은 이 단지는 조금 지켜볼 만하다, 이런 얘기 먼저 드릴게요. 일단 좋은 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네네. 예, 지금 뭐 다른 시청자분을 위해서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현대아파트가 지금 방위역하고 또 오금역하고 이런 어떤 역세권의 아파트 끼고 있어요. 또 앞으로 또 9호선이 위쪽으로 또 계속 진행되고 있죠. 개통 네. 예정에 있고 그래서 뭐 직접적인 혜택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송파권 내에 호재를 좀 갖고 있는 이런 단지로 지금 보여지는 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좋은 거는 지금 오금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대지 지분이 조금 다른 중층 단지에 비해서 조금 높아요. 알고 계시죠? 네네. 예, 그래서 뭐 한 50% 정도의 어떤 지분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중층 단지에 비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사업성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어떤 안전진단을 또 통과하고 또 주민들의 어떤 움직임도 좀 빨라지고 이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 데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 오금동 뭐 아래쪽 계룡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조금 송파 내에서 조금 외곽 지역으로 분리가 됐지만 아래쪽으로 지금 거여마천 뉴타운이 또 진행되고 위례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는 이 지역 자체도 굉장히 좀 핫해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 오금 공공지구도 지금 들어서고 있고 그래서 주변 여건도 계속해서 좀 양호한 상태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건 나쁘지 않아 보이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업이 지금 초기 단계다 보니까 아직 그 불확실성이 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 현대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현대아파트는 이 지금 초기 단계에서 넘어가려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를 또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반기 내년 정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조합 설립 인가 시점 인근에서 매수하는 게 좀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뭐 한 75% 이상이 지금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중대형 단지다 보니까 동의율이 이렇게 저는 조금 염려스럽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네네. 예. 아무래도 소형단지 재건축하는 데보다 중대형이 많은 지역이 동의율이 이렇게 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같은 송파에서 보면 위쪽으로 잠실 쪽에 보면 진주 아파트 아시죠? 네네. 예, 진주 아파트도 좀 비슷한 형태를 좀 띄었었는데 뭐냐면 중대형 단지들이 좀 평형이 많다 보니까 동의율이 좀 높지 않아서 추진위 상태에서 조합 설립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여기 물론 뭐 같은 어떤 뭐 상황이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흐름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분위기는 굉장히 좋고 어떤 가시권에 좀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아무래도 조합 설립 인가까지 가는 흐름을 보고 투자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세가 한 9억 5천대 정도 만약에 간다면 전세가도 지금 한 6억 정도 가나요? 여기가? 네, 그 정도. 예, 그렇다면은 투자 금액이 한 3억 5천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3억 5천을 투자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답보 상태로 가게 된다 그러면 투자 목적이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조합 설립 인가 이런 시점이 지금 분위기로 좀 잘 간다라면은 올 하반기나 뭐 내년 상반기 정도 어떤 그때는 어떤 흐름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시점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진행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러니까 사업의 좀 진척도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있는 지역이고요. 어떤 기대감도 있는 지역이지만 속도를 좀 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뭐 투자하시려고 하는 곳이 좋긴 하지만 시기상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다라고 하시니까요. 좀 기다려보시고 또 그때 가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저는 지금 60대 네, 그 송파구 마천동의 SH공사의 그 마천지구 택지지구의 34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입주한 지 한 6년 거의 됐고요. 이것을 지금 팔고 네,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성북구 정릉동 네, 지역주택조합이 이제 북한산 파큐브라는 걸 분양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 25평짜리를 분양을 받았을 경우에 네, 그게 한 2년 반, 3년 후에 입주할 예정인 것 같은데 네.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지 그거 하고요. 네, 또 하남시 가밀지구에 네. 그 이제 2019년도나 2000년도에 거기서 집을 사게 되면은 그쪽이 더 투자 가치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60대 맞으세요? 저 60대 중반입니다. 정말요? 목소리로만 들어보면 네네. 저랑 네, 감사합니다.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수정님.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일단 생각하시고 네. 계신 두 곳 네네. 중에 실거주 네네. 목적으로 어디가 더 나은지 대표님과 함께 고민 네네. 나눠볼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유, 목소리가 굉장히 뭐 아나운서 말씀대로 좀 굉장히 아, 좋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궁금하신 게 지금 내용이 조금 좀 내용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네. 말씀하신 북한산 파크뷰 이 아파트 정릉동에 있는 아파트를 네. 매수하는 게 좋겠냐, 네. 아니면 지금 가밀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좋겠냐 이 얘기 네네.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은 투자 목적이잖아요. 네네. 네, 실거주는 아니시죠? 네. 근데 이 두 아파트가 제가 지금 봤는데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고 공급하는 형태가 틀려요. 네, 달라요. 예, 가밀지구는 이제 택지개발지구고 네. 이건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차이는 좀 알고 계신가요? 네네,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냐면 지역주택조합이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고요. 네. 지역주택조합도 좋은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네. 지금 제가 위치를 보고 이 상황을 보니까 네. 여기는 기름 뉴타운하고 미안 뉴타운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네. 입지면에서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네네. 지금 우이신설 어떤 경전철 여기 네네. 들어서는 위쪽에 인근 지역에 있어요. 또 위치하고 있어서 네네. 뭐 기대가 좀 되는 지역이고 좀 분양가는 좀 저렴하죠. 네, 지역주택 저렴합니다. 예, 예. 인근 지역에 비해서 뭐 분양가가 뭐 한 70% 80% 선에서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이 분양가에 대한 강점은 갖고 있어요.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좀 세부적으로 좀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뭐냐면 네. 지금 여기 리스크요? 예, 여기 지금 추진하는 곳에 어떤 네. 지금 결국 분양받는다는 거는요. 지역주택조합은 내가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런 개념을 아시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업이 계속해서 네. 무리 없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주 네. 계획대로 진행될 수 네. 있느냐 여부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토지 확보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이 토지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뭐 이런 단계까지 갈 때까지 95% 정도 동의를 매입을 네.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조합원이 어느 정도 다 구성이 돼야만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네. 또 나머지도 좀 청구권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많이 네.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좀 불확실한 면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 게 지역주택조합이에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꼼꼼히 따졌다라면
네. 예, 여기를 가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분양가에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런 게 만약에 어떤 리스크가 보이고 네. 그런 게 있다라면은 접근하지 않는 게 더 좋다. 이런 이제 아.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네네. 예, 여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가밀지구 얘기하셨죠. 네네. 좀 전에 뭐 송파구 아래쪽인데 이 가밀지구 지금 위치 자체가 위례 신도시하고 거여마천 뉴타운 지금 거주하시는데 바로 위쪽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쪽 좋은데 올해 좀 공급도 많이 있어요. 혹시 네. 그 청약통장으로 분양을 받으시려는 거예요? 네. 예, 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좀 높아야 될 텐데. 예, 뭐 이런 그게 것. 좀 높지가 않아가지고요. 아, 그렇다면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지금 네. 인근 지역의 택지지구들이 지금 가점제가 한 60점 가까이 좀 돼야 당첨이 좀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가밀지구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지역주택하고는 틀리잖아요. 택지개발지구다 보니까 분양을 받으면 굉장히 좋고 또 이 지역에 분양이 아니고 또 만약에 프리미엄을 주고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래도 전 좀 네. 물론 뭐 가격이 좀 관건이긴 하겠지만 그 네. 미래 가치는 좀 더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올해 좀 공급될 예정인 데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제가 네. 보기에는 가밀지구에 청약을 받거나 여기 좀 분양권 시세를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지역주택조합 그 위치, 입지 모두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네. 뭐 인근 지역에 있는 가밀지구가 조금 더 확실성 면에서 모든 것이 안정돼 있는 면에서 네.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물론 뭐 연세도 있고 뭐 어느 정도 지금 젊은 층은 아니시다 보니까 네. 좀 불확실성보다는 확실성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지금 가밀지구 입지도 굉장히 네. 좀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많은 분들도 지금 이쪽에 좀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또 여기 뭐 전반적으로 분양가도 조금 저렴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청약이 뭐 좀 가점이 어려우시다면은 좀 쉽진 않겠지만은 아무튼 관심이 많은 지역이라 이쪽 지역에 조금 더 분양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알아보시고 좀 관심을 갖는 게 더 좋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일단 감사합니다. 하남 쪽이 조금 더 유망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잘 고민해 보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까지 만나봤습니다. 방송보다 조금 더 세세한 상담, 또 전반적인 부동산 흐름과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소액 투자 유망 지역 및 부동산 종목 분석이라는 주제로 2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아, 제가 지금 부천 옥길 지구에 네. 그 호반 베르디움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요. 네. 네, 39평형이고요. 네. 이곳의 전망이 어떤지랑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그 나홀로 아파트가 있는데 네. 여기를 전세 주고 가는 게 맞을지 매매로 하고 가는 게 맞을지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나홀로 아파트 뭐 어디 위치에 있고 아파트 이름이나 평수 알려주세요. 이 역곡역 5분 거리에 있고요. 네. 네, 새창 아파트고 네. 31평형입니다. 지금 이곳에 살고 계시고 지금 분양권 보유한 곳은 전망이 어떤지 궁금하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그러면 옥길지구 분양 받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아, 예. 지금 부천 쪽에 이쪽에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관심 지역이었죠. 옥길지구가. 네. 그래서 네네. 분양을 받으신 거고 여기에 전망과 더불어서 지금 역곡역에 있는 그 세창 아파트라고 하셨나요? 네. 예, 그 아파트에 어떤 그 매도나 뭐 어떤 보유 이런 여부 같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자, 일단은 옥길지구 호반베리디움을 단지 그 아파트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일단 부천 옥길지구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세차가 아파트는 그 기존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주변하고 연관돼서 이 말씀을 드릴 건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옥길지구 지금 그 39평 피도 좀 붙었죠? 예,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많이 뭐 어느 정도 조금은 붙어 있죠.
그래서 예, 지금 분양가는 뭐 한 1,100만 원대 이렇게 공급이 됐던 지역인데 일단은 분양 당시에도 조금 인기가 있었고요. 지금도 뭐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는 이런 데예요. 근데 결론 말씀드리면 여기는 좀 실거주 목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단 가격 하락이라든가 이런 여건은 좀 없어 보여요. 지금 프리미엄이 붙은 것도 어떤 분들은 이게 조금 거품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정도 프리미엄이라면 지금 분양가 대비 뭐 한 평당 가격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좀 더 오른 이 정도 셈으로 보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시세 이 정도 지역에서 그 정도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요소는 갖췄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다만 가격 상승은 조금 미비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좀 실거주에 비중을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좀 크게 봐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옷길지구 좋긴 한데 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안 좋아요. 그죠? 예, 맞아요. 뭐 1호선이라든가 뭐 이런 역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왼쪽으로 또 소상 원시선이 있긴 하지만 거리상으로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또 위에는 좀 항동지구라고 아시죠? 네, 알고 예, 있습니다. 역곡역 아래쪽에 항동지구가 또 올해 또 공급이 좀 있거든요. 네, 한 4,000세대 이상 뭐 조성이 될 건데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좀 이 전체적인 공급 물량으로 봤을 때 가격 상승을 조금 좀 둔화시킬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부천 옷길지구가 조금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 위쪽에 부천 지역에 어떤 공급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천 지역에 부천 뭐 중동 뭐 이런 지역들이 있죠. 예, 상동 뭐 이런 지역들을 어떤 공급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신규 택지가 신규 아파트 공급이 별로 없었어요. 일부 주상복합 이런 것들만 일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에 대한 어떤 수요층들이 옷길지구로 좀 어느 정도 많이 내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변에 새 아파트 공급이 없다 보니까 이런 수요층들이 있어서 지금 가격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또 한 가지 또 좋았던 이유는 부천 그 중간에 원미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새 아파트 공급 예정인데 어쨌든 그 원미뉴타운이 좀 무산되면서 결국은 이런 새 아파트 옷길지구 뭐 항동지구 이런 데는 입지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관심이 많이 가게 되는 이런 지역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가격 하락 여건은 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위치를 보니까 지금 새창 아파트가 역곡역 바로 옆인데 역곡역 주변으로 지금 상업지역이에요. 인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역 어떤 뭐 생활 편의시설이 좋아서 실수요자들이 있는데 여기가 단지가 작네요. 나홀로 아파트 뭐, 예, 그 정도죠. 그런 어떤 핸디캡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쪽 지역이 앞으로 가격 상승 여건은 없어 보이는 데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아파트는 나홀로 아파트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온수역 주변으로 해서 변화가 많이 생겨요. 지금 이 아파트 주변으로 무슨 얘기냐? 이 아파트도 뭐 새창 아파트도 오래되진 않았네요. 뭐 2000년대 예, 중반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지금 온수역 주변으로 동신 아파트도 재건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여기 빌라들이 많잖아요.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이쪽 그 역곡이라든가 온수역 이 주변에서 어디가 대장이냐? 온수가 지금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주변으로 변화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신축도 많이 공급을 하고 대단지가 들어서고 그래서 이런 단지들이 옆에 있다라는 거는 내 핸디캡, 나홀로 아파트고 좀 입지 여건이 뒤지고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좀 많이 수요층을 뺏깁니다. 같이 동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역은 조금 좋아지긴 하겠지만 이 아파트가 가격 상승 여건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두 주택을 보유할 필요는 없고 역곡에 있는 주택을 좀 뭐 만약에 실거주 목적이라면 지금 역곡에 거주하시는 거잖아요. 예, 뭐 옷길지구 뭐 입주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뭐 올 연말 정도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매도하고 가는 전략을 좀 한번 세워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예, 동신 아파트 좀 이주 중인가요? 지금 재건축 단계가 지금 많이 지금 진행된 걸로 보이는데 뭐 이런 어떤 이주 수요도 좀 어느 정도는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변화가 이렇게 좀 이루어질 때 매도하고 가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도움 말씀 되시길 바라겠고요. 현명하게 잘 선택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아쉽게도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아쉬운 마음은 세미나 통해서 풀어보시죠. 송선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소액투자 유망지역 및 부동산 종목 분석이라는 주제로 2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주신 분은요. SN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알짜 정보만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요, 관련 정보들에 있어서 궁금한 점, 고민 있으신 분들 서울전화 02-2077-6355번 통해서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정영근 이사,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의 양팔석 대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투자 포인트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양팔석 대표님, 오늘 어디로 가나요? 네, 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세 가지가 있죠. 바로 이 물건이 앞으로 팔릴 것인가. 두 번째는 공실 없이 임대가 잘 지속될 것인가. 또 세 번째는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까? 이런 걱정입니다. 자, 이 세 박자를 모두 갖춘 것이죠. 이왕이면은 하나를 잡아도 똘똘한 놈 하나가 중요합니다. 바로 강남 3구의 저평가된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남구 아닌 송파구의 바로 문정동 2천만 원 전후로 투자가 가능한 3룸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문정동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정영근 이사님 오늘 두 곳 가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지역은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청량리 일대를 보시게 되면 근쪽지구가 합정과 청량리 두 지역이 있는데 일단 합정은 거의 완료가 거의 다 돼가죠. 어땠습니까? 많은 폭으로 차익을 많이 봤죠. 망원이라든가 합정동 일대 지역 가격 상승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이제 시작됩니다. 4구역, 청량리 4구역이 3월 달부터 개발이 시작되면서 이곳에 청량리 일대 스카이라인이 바뀌게 되죠. 거기에서 가장 좀 소액으로 접근을 하면서 초역세권의 자리를 제가 추천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제기동 지역인데요. 이곳은 자체적으로도 재개발의 압력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포인트로 봤을 때 재건축과 재개발의 압력까지 토탈해서 자체적인 개발까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그야말로 소액으로 많은 고유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5년 뒤가 더 기대되는 지역이고요. 적은 금액으로 큰 효율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지역은요. 마찬가지로 초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장점이 매우 부각되는 그런 지역으로 가볼 텐데요. 일단은 2030 플랜, 오늘 지역은 첫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두 번째도 2030 플랜의 지역입니다. 바로 영등포 지역인데요. 영등포에서도 상단 지역인 9호선 라인에 자리를 잡고 있고 여기서 도보 1분밖에 안 되는 저평가되는 지역이죠. 여의도의 배후 상권을 이용해서 앞으로 많은 폭으로 가격 상승이 예견되는 지역입니다. 선유도에 있는 역세권 매물로 가볼 텐데요. 이 지역은 소액으로 접근해서 차후에 바로 2년, 3년 뒤에 단기적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니만큼 주목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정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볼 곳은요, 동대문구 제기동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안암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7월에 준공 예정돼 있네요. 7층 건물 내 6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6,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1,500만 원 예상됩니다. 제기동에 신축이 되는 다세대 주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기동의 입지적인 분석부터 들어가 볼게요. 어떤 지역이죠? 네, 이곳은 임대차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안암역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릅니까? 바로 고려대입니다. 명문대학 고려대뿐만 아니라 성신여대 그리고 시립대 경희대까지 명문대학들이 즐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곳 지역은 전세가율도 굉장히 높고 임대, 월세도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가치 자체가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다. 그에 맞서서 또 청량리 역세권 보시게 되면은 영화관, 멀티플렉스 여러 가지가 잘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까지 잘 조합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과거부터 돌아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강남권이라든가 마포 용산권은 개발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지만 앞으로는요. 앞으로의 5년 뒤는 동북권이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일단 청량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역세권 개발과 교통 호재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북권에 투자를 한다면 좀 적은 금액으로 많은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여러 가지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곳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광역철도망이 집중됩니다. 동북권에서는 교통망이 가장 잘 발달돼 있고요. 청량역을 이용을 하면 지금도 많은 노선을 활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차후에는 또 그 GTX와 그리고 우이 경전철도 가까운 거리에 또 있기 때문에 청량리 일대 그리고 제기동과 또 안암 역세권 주변인 안암동까지 이 지역 섹터가 교통도 좋고 임대차 시장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미래적 차이까지 거둘 수 있는 삼박자가 고루 맞춰져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기동의 매력 확인해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개발 호재 집중해 봐야겠죠. 어떤 개발 호재 예정돼 있습니까? 네, 이 동북권의 중심은 청량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 뒤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사이가 차익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첫 번째로는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한 4구역 처음 개발이 들어가죠. 이 구역 4구역만 보더라도요. 3,000세대의 주상복합이 들어오게 되고 바로 맞은편에 또 청과시장 있죠. 이곳도 1,000실 정도의 1,000세대 정도의 주상복합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 두 가지만 해도요. 60여 층에 된 고층 빌딩이 10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스카이라인 자체가 청량리가 바뀌고요. 바로 앞에 있는 또 송바로 병원 있죠. 여기도 60층 종합 고밀 병원으로 변모가 될 예정입니다. 2019년 건축 예정이고요. 이 라인 청량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10개 동의 좋은 빌딩들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권 자체가 지금은 노후도가 굉장히 크죠. 하지만 젊은 상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또 미주 아파트와 청량리 67, 8구역이 재개발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그 청량리가 변하면 재개발도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겠죠. 그와 더불어서 청량리를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전농 뉴타운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도 5,500세대 정도인데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것들이 3,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전농 뉴타운 그리고 청량리 6, 7, 8구역 그리고 이곳 일대까지 해서 많은 입주민들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심으로 보시게 되면 또 GTX 노선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호재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본 안암역세권을 중심으로 좌측은 우이, 신설, 경련철이 올해 7월에 또 완공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바로 앞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청량리도 GTX B노선과 C노선이 합쳐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SRT 노선도 이곳 청량리를 중심으로 개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량리 일대가 동북권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 중심지로 봤을 때 좀 적은 금액으로 역세권에 투자를 한다면 차익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개발 호재 체크해보면서 제기동의 매력 봤다면 이번에는 건물 봐야겠죠. 7월 여름에 준공 예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지나요? 네, 일단은 본 매물은 안암역에서 도보 2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초역세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 보시게 되면 고려대나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도 뭐 방학 시즌 기간을 보시게 되면은 전세 물건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신축 매물도 없거니와 신축 매물은 바로 계약이 되는 그런 지역이니만큼 높은 전세가가 예상이 되고요. 본 건물은 대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m 대로변에 위치를 해서 차후에 재개발이 됐을 시 뭐 종상향까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7층 건물에
그리고 6층, 로얄층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 자체가 상당히 뛰어나다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 일대 재기 구역 자체가 위아래로 섹터가 모두 재개발, 재검토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량리 6구역, 7구역, 8구역과 혼재돼서 같이 개발이 예상이 되는 지역이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건물을 보면 젊은 층의 수요에 딱 맞게 이제 또 깔끔하게 지어져서 기대가 됩니다. 가격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자금이면 접근 가능할까요? 네, 이곳의 가격을 논할 때는요, 바로 밑에 동묘 쪽 보시게 되면 그 동대문 상권이 위치를 하고 있죠. 동대문 상권을 보시게 되면 중구 쪽입니다. 일단은 황학이라던가 여러 가지 주변 일대 시세와 거의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비했을 때 매가는 굉장히 저렴한데요. 일단은 매가 자체가 2억 6,500입니다. 지금 황학동이라든가 중구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2억 후반대를 보고 있는데 본 매물은 거기에 대비했을 때도 역에서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적당한 가격대를 보이고 있고요. 매가 자체 비례를 했을 때 전세가가 2억 5천 정도, 그렇게 되면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1,500 정도이기 때문에 작은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또 대학 가기 때문에 월세가 굉장히 높죠. 뭐 2, 3천 보증금에 월 8, 90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높은 보증금과 월세까지 가능한 그런 수익형 매물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매력적인 부동산 정보 가지고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접근 시 유의점도 함께 체크해 주세요. 네, 제기동도 위아래로 굉장히 긴 지역이죠. 일단은 상단에 있는 재개발의 영향권의 아래에 있는 지역에 잘 투자를 하셔야만이 여러분 차익폭이 크다는 점을 상기드리고 싶고요. 이미 임대차 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는 이 지역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부동산 정보는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내용 다시 정리해 보시죠. 자, 두 번째 부동산 정보는 양팔석 대표와 함께 송파구 문정동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문정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2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6층 건물 내 2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3억 3천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500만 원, 실투자 금액 2,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앞서서 우리 양파수 대표님께서 입지적인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또 힘을 실어주셨는데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문정동은 어떤 지역이죠? 이 문정동 주변 지역은 그냥 편하게 현장을 와서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은 이 지역이 남다른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는데요. 여기는 이미 개발이 진행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연적인 설명이 필요 없는 지역이죠. 자, 문정전철역 걸어서 약 4, 5분 거리인데요. 여기는 초중고등학교 바로 길 건너. 바로 이곳은요. 버스 정류장, 노선에 있는 버스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으면 어떻습니까? 공시지가가 높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높아야 되는데 여기는 단지형 6동으로 이루어지는 약 100여 세대가 갖춰지기 때문에요. 실제 평당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분양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주변은 동부간선도로, 외곽순환도로, 그리고 SRT 계통인 수서역이 바로 초입에 있고요. 이곳 자체는 대로변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에는 바로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동남권 유통센터라든가 문정근린공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연공원, 입지, 교육, 그다음에 생활 편의성이 모두 갖춰진, 그러면서도 교통이 편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입지역을 여건 소개해 주셨는데 그 여건 안에 뭔가 개발 호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내용들 많이 소개해 주셨어요.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개발 호재 체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걸어서 약 한 5, 6분 바로 거기가 문정 법조타운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미 입주하기 위해서 막 그야말로 활발히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아래쪽에 붙어 있죠. 동남권 유통센터와 더불어 가든파이브. 자, 그쪽 길 건너에 현재 매물이 위치하고 있는 것에서 걸어서 약 10여 분이면 어디입니까? 위례신도시 경계선입니다. 이만큼 주변이 이미 그런 개발의 압력들이 크게 받은 그야말로 여기는 하나의 외딴섬 같은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미래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8호선 연장 노선 계속 진행이 되고 제2롯데월드타워 잘 아시죠? 이미 올해 개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잠실 관광특구가 서울에 지정된 관광특구의 3개를 합친 만큼 이 잠실 관광특구의 가치가 크다.
뿐만 아니라 SRT 수서역 개통이 이미 시작돼서 주변이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과 더불어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이미 강남의 핵폭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가치에 더불어 이미 현대차 부지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관련해서 개발 계획들이 무엇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건물 보도록 할 텐데 준공이 완료가 됐어요. 완공된 지 얼마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주변이 아무리 좋아도요. 개별 입지가 좋지 않거나 또 개별 매물이 좋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미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잘 갖춰진데 이미 준공이 2월에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전체 6개 동 95세대로 구성이 되는데 총 6층 중에 오늘 2층에 위치해 있고요. 방 3개에 화장실 2개, 거실 별도로 구분된 실제로 아파트 평형으로 치면 23평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아주 저렴하죠. 자, 1층에는 전체가 주차장이고요. 뿐만 아니라 단지형으로 형성돼서 엘리베이터 구성됩니다. 마감재 당연히 좋고요. 고급스럽게 이미 무엇보다도 자신 있는 건 뭐다? 모델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와서 현장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풀옵션 당연히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가 되는데 여기는요. 차별화됩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당연하고요. 양문형 냉장고가 주어지고요. 또 안방에는 붙박이장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면서 침대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임차를 놓으시면요. 제가 볼 때는 불과 2천만 원 내외로 투자가 가능할 수 있는데 더더구나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시설 관리와 임차 관리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더더욱 안심하고 지방에서도 투자하실 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다가 약 3, 4년 뒤에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드리니까요. 편안하게 투자하시고 높은 수익 얻어가시는 그런 매물 두겠습니다. 네, 앞서서 가격 정보를 살짝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게요. 어느 정도면 접근이 가능할까요? 네, 이 지역에 방 3개, 화장실 2개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는 3억 3천만 원에 불과하죠. 임차, 보증금 한번 현장에 와서 그냥 공인중개사 사무소 2-3군데 한번 들려서 꼭 확인하십시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3억 500에서 3억 1천만 원. 그러면 제가 좀 더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해야 되고 제가 직접 시설 관리와 임차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임차 보증금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3억 500만 원일 때 실제 투자비는 2,500만 원. 막상 놓게 되면요. 아마 2천만 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계약을 하신 다음에 임차를 마치면 되겠는데요. 계약금 넣으시면 임차 조건부 잔금입니다. 즉 제가 말씀드린 임차 보증금 이상이 돼줘야 잔금을 치를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자, 이 지역은 문정법조타운이 계속적으로 입주되고 주변에 개발 호재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곳이라서 월세 보증금 3천만 원에 120만 원 당연히 가능하지요. 이렇게 됐을 때 대출 활용하겠으면 실제 투자비는 8천만 원인데요.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 약 700만 원 수익 얻을 수 있는 자, 꼭 먹고 알 먹고의 매물이 되겠는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셔서 현장 확인을 해보시고 모델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눈으로 확인하고 마감재가 어떤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건물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요. 와서 보시면은 벽두께 자체가 이미 다른 일반 다세대 주택과는 차별화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우리가 마감재가 뭡니까? 유명 회사들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페어글라스 자체가 두께가 다르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불과 2mm 차이만 해도 가격이 2배가 되기 때문에 이 다세대 주택에 쓰지 않는 아파트의 마감재를 쓴다는 점이 특히 강조드리는 강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또 매력이 많은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실 것 같아요. 투자할 때 어떤 점 유의해야 될까요? 임대료, 임대보증금이 사실 그런가를 꼭 확인하십시오. 현장에 꼭 오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적인 부분들이 왜냐하면 임차보증금이 저희가 약속한 것보다 더 낮으면 결국은 투자금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라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 물건이 팔릴 수 있는 물건인가? 공실이 없는 물건인가? 또 마지막으로 시세 차익이 가능한 매물인가라는 점을 꼭 확인하십시오. 네, 확인해봐야 될 유의사항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 다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벌써 마지막 정보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영등포구 양평동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9호선 선유도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 위치했고요. 올 4월에 준공 예정돼 있네요. 7층 건물에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4,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600만 원, 실투자 금액 9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요즘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오피스텔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위치는 영등포구 양평동인데요. 양평동의 매력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어떤 매력이 있죠? 네, 일단 이곳의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의도의 배후 주거지로 역할을 하는 지역이 바로 당산과 선유도 역세권 주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당산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작년도에 매가 자체가 좀 많이 올랐죠. 하지만 이곳 지역, 선유도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와 배후 주거지면서 목동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의도와 목동이 재건축을 앞두고 있죠. 이주 수요 발생하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곳 영등포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지역에 투자를 한다면 안전하게 투자금 차익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이론을 나올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9호선 라인에서 도보 1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2호선과 9호선 두 가지 노선을 이용할 수가 있고, 일단 9호선 일대 보시게 되면 하단부 같은 경우에 중공업지가 굉장히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차후에 개발이 되면 중공업지 자체가 용적률이 꽤 나오기 때문에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호텔이라던가 오피스텔이 계속적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땅값 자체, 중공업지 자체가 굉장히 높은 폭으로 차익이 오를 수밖에 없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 지역은요, 바로 앞에 또 한강이 있기 때문에 한강 수변 역세권 프로젝트가 첫 번째가 한강초기, 두 번째가 양화대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정과 바로 이곳 지역을 잇는 양화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곳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선유도 역세권이 지금 투자점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합정 라인도 그리고 당산 라인도 보시게 되면은 오피스텔 브랜드 같은 경우에 4억 이상이죠. 그리고 또 브랜드가 아닌 경우에도 거의 2억 후반에서 3억대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 매물의 가격대에 대비했을 때 최소한 단기적으로 봤을 때 3년, 4년 게임으로 봤을 때 높은 폭으로 차익이 가능하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양평동의 매력 계속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개발 호재 굉장히 또 그 주변 지역에 많습니다. 어떤 부분 좀 주목해 볼까요? 네, 첫 번째가 바로 여의도입니다. 여의도가 변화가 있죠. 지금 신탁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재건축을 연안이 송가된 이미 여의도에 16개 단지 8,000가구 정도가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사를 통해서 내년부터 그 재건축과 재개발의 그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부활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합이 빠지고 신탁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사업이 올해 안에 몇 개의 아파트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에 재건축이 된다면 바로 당산 쪽이 아파트가 가장 인프라도 좋고 가격대가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 수요에 따른 매매폭 상승을 첫 번째로 노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목동 지역입니다. 목동도 지금 재건축 연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14개 단지가 또 재건축의 후보지로서 이 아파트가 낮은 가격대가 아니죠. 높은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단지뿐만 아니라 주변에 일대에 있는 모든 지역이 매매가가 땅값 자체가 흔들린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곡지구 공교롭게 올해부터 입주가 시작되죠. LG 사이언스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약 유동인구까지 합하면 약 40만 명이 하루에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9호선 라인은 일대에 단돈 100원이라도 땅값이 다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호재라는 점 상기시켜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모든 면을 고려했을 때 딱 한 군데를 찝는다면 가장 저평가된 역세권을 찝는다면 바로 이곳 선유도 역세권이 된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건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4월이라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많이 좀 지어졌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어졌나요? 네, 거의 완공 근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와서 직접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안양천 조망도 가능하고 8m, 8m 도로에 코너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또 롯데홈쇼핑과 롯데제과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수요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주택이구나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불과 역과 도보 1, 2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후에 역과 가까운 지역의 임대가율 보시게 되면 월세가 여의도권역 때문에 당산과 선유도가 월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어차피 여러분들 임대 수익률 게임으로 변합니다. 이 투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 괜찮은 지역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에 환금을 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금성 그리고 시세 차이 이 두 마리를 생각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예, 매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는 가격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역과 가까운데도 불구한데 2억 4,500. 바로 앞에 한정거장 가면요. 2억 7, 8천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한정거장 차이와 2, 3천 차이가 나는 거고요. 합정과 당산 라인 항상 가격대를 쫓아가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9호선 라인에 1, 2분 자리면서 이 지역이라면 2, 3년 내에 투자금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폭이죠. 배율로 따졌을 때도 굉장히 높은 배율로
시세 차익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세가 대비했을 때 약 500에서 1,500 정도 투자금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수익률도요. 1,000에서 2,000 정도의 월 90에서 100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도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형 부동산으로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3, 4년 게임 보시는 분들께 최저가된 그런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전세 투자금이 9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실 것 같습니다. 유의점 체크해 주시죠. 네, 영등포는요, 5호선 라인 중심으로 상단과 하단 봤을 때 상단 라인이 앞으로 여러분들 근 5년간은 이곳이 알짜배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9호선 라인을 잘 보시고 저평가된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아주 현명하고 스마트한 투자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평가 부분 꼭 명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양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함께해 주신 양팔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양팔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9호선 신논현역에서 거평타운에서 진행을 합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55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에는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의 양팔석 대표 또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정현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